안녕하세요, 취분남입니다. 2월 26일 NBA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 대 밀워키 벅스. 필라델피아는 직전 클불과의 경기에서 104대 97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수비 경쟁력이 나쁘지 않았고 스페이싱 투맨 게임 강점을 보여주며 승리를 거뒀습니다. 또한 토바이어스 해리스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난 경기 나왔던 무리한 포스트업을 자제했던 점 역시 고무적으로 볼만했던 부분. 그리고 오늘 밀워키를 만나게 되는데 엠비드, 코빙턴은 결장합니다. 밀워키는 직전 미네소타와의 경기에서 112대 107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전반 열세를 기록했지만 후반이 시작되면서 공수 안정감을 잘 보여주며 역전승을 기록했는데 쿤보가 33득점 13리바로 활약을 펼쳐주었고 로페즈, 릴라드, 비질리의 경기력 역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필라를 만나게 되는데 미들턴은 결장합니다. 엠비드의 공백이 아쉬운 필라이지만 직전 경기 수비 경쟁력이 나쁘지 않았고 토바이어스 해리스가 반등세를 보여주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만했습니다. 그래도 밀워키 쿤보를 제어할 만한 선수가 보이지 않고 객관적 전력, 경쟁력에서 필라가 밀리는 만큼 오늘 경기 승리는 밀워키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밀워키가 페인트존 수비력이 뛰어난 팀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필라가 스몰 라인업을 통한 공격력은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오늘 경기 필라델피아가 경기를 접전으로 만들어낼 가능성은 있습니다. 피닉스 선즈 대 LA 레이커스. 피닉스는 직전 휴스턴과의 경기에서 110대 114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빌 너키치의 공백이 있었고 부커의 슛감이 좋지 못했습니다. 볼볼이 25득점 14리바를 기록하며 활약해봤지만 결국 패배하였고 그리고 오늘 레이커스를 만나게 되는데 빌은 결장, 너키치는 복귀한 상황입니다. 레이커스는 직전 세난과의 경기에서 123대 118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르브론이 30득점 9어시 7리바 활약을 펼쳐주었고 데이비스도 더블더블로 존재감을 과시, 디러셀 역시 22득점 좋은 슛감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하치무라도 전반기 막판의 흐름을 다시 보여주며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AD 르브론은 물론 그 외 자원들도 제 몫을 해주었다는 점이 제일 고무적이었던 부분이었고 오늘 피닉스를 만나게 되는데 AD 르브론, 우드, 레디쉬, 반더빌트, 빈센트가 결장합니다. 지난 4번의 맞대결에서 레이커스가 3승 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당시 레이커스는 이렇다 할 결장자들이 없었지만 피닉스는 부커, 빌이 돌아가며 결장했고 풀전력으로 나섰던 4번째 맞대결이 되어서야 승리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5번째 맞대결이 펼쳐지게 되는데 승리는 레이커스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닉스는 최근 듀란트, 부커 의존도가 높은 피닉스라는 점도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반면 레이커스는 전반기 막판부터 AD, 르브론 외 자원들이 모두 제 몫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며 이 점만 보더라도 오늘 경기 승리는 레이커스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디애나 페이서스 대 댈러스 매버릭스. 인디애나는 직전 디트와의 경기에서 129대 115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전반기 막판 시약함 영입 효과를 드러냈고 후반기 첫 경기인 이날도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시약함, 할리버튼의 득점력이 좋았고 벤치 구간에서도 토핀, 맥코넬 등이 활약을 펼쳐주었다는 점 역시 고무적으로 볼만했습니다.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주었고 오늘 댈러스를 만나게 됩니다. 댈러스는 직전 피닉스와의 경기에서 123대 113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트레이드로 영입한 워싱턴, 게포드 영입 효과가 아주 뚜렷하게 나오고 있고 이날 돈치치와 어빙이 70득점을 합작하며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후반기 첫 스타트를 잘 끊었고 오늘 인디애나를 만나게 됩니다. 시즌 첫 맞대결을 펼치는 두 팀 승리는 댈러스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댈러스는 최근 트레이드 이후 수비 약점을 상쇄시키고 있으며 게포드, 라이블리의 존재를 감안해 본다면 인디애나 시약함과 터너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할리버튼의 존재감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댈러스에는 돈치치, 어빙이 버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 경기는 댈러스의 우위를 예상해 봅니다. 워싱턴 위저즈 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워싱턴은 직전 오클라호마와의 경기에서 106대 147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후반기에도 수비 약점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고 게포드를 떠나보낸 후 스몰 라인업으로 나서고 있는데 경쟁력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부디아까지 빠져버리니 답이 없는 경기 내용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었으며 오늘 클브를 만나게 됩니다. 클리블랜드는 직전 필라와의 경기에서 97대 104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갈란드가 20득점 9어시를 기록했지만 미첼의 공백 여파가 분명 느껴졌고 포스트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전반기와는 다르게 후반기에서는 메릴, 니엥, 르버트가 벤치에서 활약을 펼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 역시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워싱턴을 만나게 되는데 미첼은 복귀합니다. 지난 3번의 맞대결에서 클리블랜드가 모두 승리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역시 클블이 승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워싱턴은 개포드가 떠나면서 포스트 경쟁력이 사라진 상황이고 그렇다고 3점에 힘이 좋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워싱턴이 득점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오늘 도노반 미첼이 복귀하는 만큼 클블의 백코트 경쟁력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휴스턴 로켓츠 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스. 휴스턴은 직전 피닉스와의 경기에서 114대 110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제일런 그린과 벤블릿의 반등이 나왔고 자바리 스미스와 생군도 더블더블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지난 경기에 이어 이날도 휘모어, 톰슨이 벤치에서 제 몫을 다해주었고 결국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결과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반등점이 나온 게 제일 고무적이었던 부분이었고 오늘 오클라호마를 만나게 됩니다. 오클라호마는 직전 워싱턴과의 경기에서 147대 106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날도 페인트존 투맨 게임에 힘이 좋았고 전반에 이미 23점 차 리드를 잡아내며 후반 여유롭게 경기를 펼쳤습니다. 주요 자원뿐만 아니라 벤치 자원들의 슛감도 상당히 좋았던 경기였으며 최근 흐름이 좋은 가운데 오늘 휴스턴을 만나게 됩니다. 양팀은 지난 맞대결 당시 휴스턴이 9점 차 승리를 기록했었습니다. 생군이 홈그랜을 상대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휴스턴의 수비 안정감도 뛰어났고 휴스턴이 올 시즌 홈에서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그 강점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오클라호마가 최근 경기들에서 페인트존 경쟁력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꼭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맞대결 당시 기디와 도트의 경기력이 최악이었음에도 점수차는 9점밖에 나지 않았었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대 덴버 너게츠. 골든스테이트는 직전 샬럿과의 경기에서 97대 84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커리가 맹활약을 펼치진 못했지만 탐슨이 13득점으로 반등했고 페이트닛에도 제 몫을 다해주었습니다. 또한 최근의 수비, 리바운드 집중력 흐름을 이날도 이어갔다는 점 역시 고무적으로 볼만했던 부분이었으며 오늘 덴버를 만나게 되는데 크리스 폴은 결장합니다. 덴버는 직전 포틀과의 경기에서 127대 112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자말 머레이의 공백이 있었고 레지 잭슨이 선발로 나섰지만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길라스피가 18득점을 기록해주었고 칼드웰 포프의 존재감도 상당했습니다. 여기에 요키치 마포주는 63득점을 합작하며 어렵지 않게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좋은 내용을 선보였고 오늘 골든스테이트를 만나게 되는데 자말 머레이, 칼드웰 포프는 결장합니다. 양팀은 지난 3번의 맞대결에서 덴버가 모두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경기는 골든스테이트가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지난 맞대결 당시 스티븐 커 감독은 베테랑 의존이 상당했던 시기였고 페이튼 이세와 디그린은 모두 결장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디그린, 페이튼 이세가 출전 가능한 상황이고 탐슨이 벤치로 내려가며 베테랑, 영건들의 조화가 이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수비, 리바운드 경쟁력도 상당히 좋고 5경기 연속 2, 3쿼터 승률은 1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 경기 골든스테이트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대 시카고 불스. 뉴올은 직전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잉그램의 공백이 있었고 맥컬럼은 경기 도중 발목 부상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경기 막판까지 접전을 만들어냈지만 아쉽게 패배했고 결과가 좋진 않았지만 이날도 준수한 수비의 흐름을 이어갔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카고를 만나게 되는데 자이온, 잉그램은 출장이 불투명하고 맥컬럼, 다니엘스는 결장합니다. 시카고는 직전 보스턴과의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다. 전반전 리드를 잡아냈지만 후반 수비가 무너지고 말았고 슛감 경쟁에서도 밀리며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볼 흐름은 나쁘지 않았고 최근 드러먼드, 부세비치가 동시에 나서면서 좋은 내용을 만들고 있었다는 점은 꼭 감안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뉴올을 만나게 되는데 라빈, 윌리엄스, 크레이그는 결장합니다. 잉그램이 복귀할 가능성은 열어둬야 하고 자이온도 웬만하면 정상 출전할 것입니다. 다만 오늘 경기 맥컬럼이 결장한다는 점은 리스크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그가 없으면 팀 3점에 대한 기대치는 뚝 떨어지는 상황이며 결국 뉴올은 오늘 페인트존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데 최근 시카고가 부세비치, 드러먼드를 동시에 기용하며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어 뉴올이 오늘 페인트존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시카고가 직전 경기 슛감이 좋지 않아 패배했지만 볼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았었던 만큼 오늘 경기 승리는 시카고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타 재즈 대 샌안토니오스 스퍼스. 유타는 직전 샬럿과의 경기에서 107대 115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리바운드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지만 턴오버 문제를 드러냈고 슈팅 시도도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비 경쟁력이 좋지 않았고 최근 캐슬러의 효용이 좋지 않다는 점 역시 아쉬운 부분입니다.
세나는 직전 레이커스와의 경기에서 118대 123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웬바냐마의 경쟁력은 좋았지만 그가 벤치로 이동했을 때의 경쟁력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트레존스와 베셀의 활약도 미미했고 샴페니 역시 선발로 나서면서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 역시 아쉬운 부분입니다. 양팀은 지난 맞대결에서 유타가 12점 차 승리를 기록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역시 유타가 승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세나는 승률이 19%밖에 되지 않고 유타는 홈에서 61%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폰테키오, 올리닉 등 프론트에서 힘을 내줄 수 있는 선수들이 트레이드로 팀을 떠낸 만큼 오늘 세나니 포워드진 경쟁에서 나름 선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유타가 수비 경쟁력이 뛰어나지 않다는 점도 더해본다면 세나니 접전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포틀랜드 대 샬럿 호네츠. 포틀랜드는 직전 덴버와의 경기에서 112대 127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브록던 핸더슨 샤프의 공백이 있었고 경기 내내 열세를 기록, 4쿼터 추격의 흐름을 만들긴 했지만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에이튼 그랜트 사이먼스의 득점력은 좋았지만 그 외 자원들의 활약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경기 브록던 핸더슨 샤프는 결장합니다. 샬럿은 직전 골든 스테이트와의 경기에서 84대 97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득점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게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날 결과가 좋지는 않았지만 최근 트레이드 후 경쟁력을 잘 보여주고 있고 윌리엄스, 미치치, 트레맨, 베르탄스 등이 팀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은 꼭 염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포틀랜드를 만나게 되는데 라멜로 볼, 마크 윌리엄스는 결장, 베르탄스는 출장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시즌 첫 맞대결을 펼치는 두 팀인데 승리는 샬럿이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두 팀 모두 득점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지는 만큼 언어버는 언더를 추천합니다. 포틀랜드의 에이튼, 그랜트의 존재를 무시할 순 없지만 샬럿엔 리차즈가 있으니 에이튼, 그랜트의 활약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틀은 분위기를 넘겨주면 경기력이 떨어지는 반면 샬럿은 최근 트레이드 이후 나름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점이 제일 관건으로 보이는 만큼 오늘 경기 승리는 샬럿이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A 클리퍼스 대 세크라멘토 킹스. 클리퍼스는 직전 멤피스와의 경기에서 101대 95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전반 리드를 잡지 못했지만 후반 역전에 성공하며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결과는 좋았지만 이날 하든의 슛감이 좋지 않았고 벤치 자원들의 경쟁력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 이날 20개의 턴오버를 기록했던 점은 매우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만약 카와이, 폴 조지의 활약이 없었다면 패배했을 경기였습니다. 세크라멘토는 직전 세난과의 경기에서 127대 122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수비 경쟁력을 이날도 보여주지 못했지만 사보니스가 정상적으로 출전해 트리플 더블 활약을 펼쳐주었고 휴터와 키건 머레이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름 좋은 내용을 만들어냈고 오늘 클리퍼스를 만나게 됩니다. 최근 클리퍼스가 경기력 기복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오늘 경기 승리는 클리퍼스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단 홈에서 치러지는 경기이며 지난 두 번의 맞대결에서 클리퍼스는 사보니스 제어를 잘 해냈었다는 점을 꼭 감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스, 휴터, 키건, 머레이가 올 시즌 기복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도 세크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 요소이기 때문에 이번 매치업 세크 배팅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올 시즌 클리퍼스는 홈에서 77%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애틀란타 호크스 대 올랜도 매직. 애틀랜타는 직전 토론토와의 경기에서 121대 123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카펠라가 복귀했지만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고 트레이 영이 11득점, 보그다노비치가 14득점을 기록했지만 슛감 자체는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4쿼터 막판 결정적인 턴오버가 나왔던 장면도 아쉬웠고 오늘 올랜도를 만나게 되는데 트레이 영과 오콩우는 결장합니다. 올랜도는 직전 디트와의 경기에서 112대 109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전반 10점의 리드를 잡았지만 벤케로, 바그너의 득점력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날 준수한 리바운드 경쟁력을 보여주며 승리를 기록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만했던 부분입니다. 또한 8명의 선수들의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애틀을 만나게 되는데 펄치의 출장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올랜도의 후반기 첫 일정이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또한 직전 경기에서 선수들의 체력 안배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경기 올랜도가 승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지난 3번의 맞대결에서 석스는 맹활약을 펼쳐줬었는데 오늘도 그가 활약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트레이 영이 결장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오콩우의 공백도 있으니 오늘 경기는 올랜도가 충분히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고정 댓글란 가족방 링크 입장 부탁드립니다.